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 전국 총기 폭력 예방의 날입니다. 이날은 올해 처음으로 창립이 됐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오렌지 색깔의 물결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취임 식이 열리던 날, 한 소녀가 축하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설렘 마음을 안고 돌아온 이 15살의 소녀는 일주일 뒤 시카고의 한 공원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의회 합동연설에서 숨진 하디아 펜들턴 양의 부모를 초대해 소녀의 죽음을 애도했고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총기 규제는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지만 이후 매해 날을 지정해 총기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모두가 함께 오렌지 의상을 입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의상은 사냥꾼 또는 공사인부가 입는 보호색을 뜻하는 것으로 펜들턴 양의 친구들이 생각했습니다. Hunters, they wear bright colors so that they're not targets. The orange lets everyone know I'm here. You know, I'm here, I'm standing out.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전국 총기 폭력 예방 인식의 날. 비폭력 민간 단체들을 비롯해 미 전역의 시 검찰과 치안 당국이 동참했습니다. LA시 검찰은 총기 관리 소홀로 지난달에만 모두 10명이 기소됐다고 밝히고 총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As you know, we've had such prosecutions again and again. A message that we want to send to everybody is safely storing your weapon will preclude that from happening and keep the community much safer. 한편 오늘 총기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 영상도 제작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총기 반대 여성 모임이 제작한 홍보 영상은 총기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의 이름과 나이를 언급하며 피해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한인 단체들도 한국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총은 안전하게 잠궈 놓으세요. 해마다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은 총기 관련 사망률이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20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 내에서 하루에 87명이 총격을 받아 숨지며 부상자도 201명에 달합니다. 특히 20살 이하 미성년자들의 사망 원인 중 총기 관련은 자동차 사고 다음을 차지할 정도로 총기 관리 허술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성폭행 응급 키트, 즉 레이프 키트는 피해자가 용의자의 DNA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고안품입니다. 그런데 이 키트를 막상 검사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연방정부가 4,100만 달러의 예산을 전격 지원키로 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성폭행으로 복역해오던 드웨인 윌슨. 출소를 앞두고 그가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You snatched women off the streets, you took them somewhere else, and you raped them. And you raped them viciously. 레이프 키트, 즉 성폭행 응급 키트에 대한 검사 결과 무려 20년 전 윌슨이 저지른 또 다른 성범죄가 드러났습니다. It is the only reason that we caught Dwayne Wilson for these crimes.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레이프 키트. 용의자 혈흔이나 체액에 있는 DNA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키트에 대한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연방법의 부재로 인해 전체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It shows that we as this country do not respect rape victims to the extent that we respect other victims. 연방 정부는 레이프 키트에 대한 고질적인 검사 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4,1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키트 하나를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1,000. 전국적으로 4만 1,000여 개의 키트에 대한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각 시 주정부도 남아있는 키트에 대한 검사를 법제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We owed it to these rape victims to test these. 지난 2011년 LA 카운티는 적체되어 있던 12,500개의 키트 검사를 완료해 753명의 성범죄자를 검거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보스턴시에서 감금 중에 조사를 받던 테러 용의자가 조사원을 칼로 공격해 결국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보안상 용의자의 신원은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보스턴시 레슬린데일 타운.
FBI에 검거돼 조사를 받던 테러 용의자가 칼로 경찰을 공격하다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He turned. The officers gave several commands for him to drop the weapon, and unfortunately, he came at the officers. 오늘 아침 7시경 FBI 요원이 감시 중이던 테러 용의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자 용의자가 군사용 칼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FBI 요원과 경찰은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용의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And they did what they were trained to do, and unfortunately, they had to take a life, and that's never an easy decision for any officer to do. 용의자의 신원은 보안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주류 판매점을 운영해오던 한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성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 주류 판매점에 총을 든 남성이 들이닥칩니다. 이 남성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계산대를 향해 총을 난사합니다. 급히 자리를 피하던 다른 손님에게도 총을 쏩니다. 이 총격으로 주류 판매점 주인 차모 씨와 술을 사러 온 주민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차 씨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조지아주 코니어스시에서 주류 판매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총을 쏜 남성은 36살 제프리 피츠. 종업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인이 주인 차 씨와 외상값을 놓고 언쟁을 벌였고 몇 시간 후 총을 들고 다시 들이닥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주류 판매점에서 총을 난사한 후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모도 총으로 쐈고 출동한 경찰과 총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아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차 씨가 평소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현지인들이 가게 앞에 꽃을 놓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던 기름값이 바닥을 탈출한 걸까요? 국제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총회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61.2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장 마감 가격입니다. 영국 런던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올해 가장 비싼 수준인 65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5주 연속 줄었다는 소식, 최근 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오늘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올 초 40달러까지 추락했던 데 비하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을 탈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는 모레 오스트리아에서 예정된 오펙 석유 장관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Demand is picking up. Demand is picking up. Supply is slowing. Supply is slowing. Right? This is a fact. 세계 석유 시장의 큰손 사우디 석유 장관의 오늘 발언, 시장에선 생산량 동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겠다. 미국과의 석유 전쟁을 오펙은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미국 주요 도심 상공에서 자주 목격되는 상업용 비행기. 알고 보니 위장 회사를 앞세운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정찰 비행이었습니다. 정당한 정찰 비행이다. 사생활 침해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위장 정찰 비행에 동원한 회사는 모두 10여 개 업체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소규모 항공회사로 정체를 숨긴 FBI는 첨단 동영상 녹화 장치와 휴대전화 감청 장치 등을 소형 항공기에 장착한 채 상공에서 수시로 첩보를 수집했습니다. 워싱턴 DC와 텍사스주 휴스턴,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워싱턴주 시애틀 등 미국 내 주요 도시가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11개 주에서 100차례 넘는 정찰 비행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항공회사들의 이름과 주소는 미국 법무부와 연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BI는 이에 대해 정찰 비행은 시민 감시용이나 정보 수집용이 아니라면서 테러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찰 비행이 법원의 명령 없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소형 항공기가 고성능 장비를 갖춘 만큼 시민들의 사생활 감시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앞서 FBI는 지난 4월 볼티모어 폭동 당시 지역 경찰의 요청으로 수차례 정찰 비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 FIFA의 비리 의혹 확산에 결국 사임했습니다. 사임 압력에 시달려온 블래터는 자신의 최측근이 비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차기 월드컵들의 개최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블라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FIFA의 새 회장 선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FIFA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e demanderai au comité exécutif d'organiser le plus tôt possible un congrès extraordinaire pour l'élection de mon successeur. 새 회장을 선출할 FIFA의 특별 총회는 올해 12월 이후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출신인 블라터는 지난달 5선 연임에 성공했으며 17년간 FIFA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FIFA의 뇌물 비리가 밝혀지며 거센 사임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최측근인 제롬 발케 FIFA 사무총장이 당시 FIFA의 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00, 1,100억 원의 뇌물 전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라터 회장의 사임으로 FIFA는 전면적 구조개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된 2018년 러시아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논란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관망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9원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